이제 처음 들을 거는 이제 첫 제보 내용이죠. 그렇죠. 처음 연결해 준 사람. 네. 예, 연결해 주신 분의 그 이야기입니다. 네. 네, 그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제가 이게 중요한 제보 연결이 될지는 모르나 한덕수 총리 부인 관련 강제 낙태 처음 들어보죠. 처음 들어보는데 부인이 본인이 스스로 강제 낙태했다고? 부인이 강제 낙태를 했어요. 남편. 무당하고 둘이서 남편. 이 애가 낳으면은 남편 공직 출세가 끊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들을 강제 낙태했어. 여러 명 있는 데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나? 그러니까 어떤 한덕수 지인이? 아니지, 한덕수 부인. 부인 지인이 그냥 최측근이? 한덕수 부인의 최측근이? 네. 최측근이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나도 예전에 알고 있는데, 근데 나는 간접적으로 듣기만 했는데, 여기는 이제 직접 본인한테 들은 증인이잖아. 이분이. 그래서. 아니, 한덕수 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부인의 측근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강제 낙태한 거를 이 측근이 부인의 측근이 나랑 얘기하다가 이거 어디다 제보를 할까? 그래서 내가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내가 뉴탐사 아느냐? 안 돼. 강진구 기자도 아느냐?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럼 그분하고 제가 그럼 한번 좀 연락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얘기를 들으신 분한테. 그렇지. 그분 집에 가서 인터뷰하시면 되지. 제보자 신원이나 이런 건 다 커버한다 그랬더니 이분이 나와도 큰 상관없어. 뭐. 사실이니까. 근데 왜 나는 옛날에 한 2년 전에 들었어. 그 얘기를 2년 전에 미수라는 지인, 그 동기, 최하영인가 한덕수 부인 동기 언니한테 직접 들었어. 아이고 예예 감사합니다. 귀중한 제보네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김건희 무속에 심취한 정권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난 3년간 얼마나 힘들었는데 지금 또다시 그런 사람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한덕수 부인은 거의 무당으로 통해요. 거의 무당. 그렇구나. 근데 이제 무당으로 통한다는 얘기만 그동안에 있었지 구체적인 적이 없었는데 야 이거는 굉장히 쇼킹하네요. 내가 이거를 미리 제보를 하려다가 야 나는 들은 건데 그래서 실제 그 사람한테 직접 부인한테 직접 들은 이 제보자가 더 명확하죠. 네. 네. 자, 이 내용을 아마 이제 보시면은 무당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네요. 네. 한덕수 부인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뭐 무당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 꼭 무슨 뭐 구술한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죠. 네네. 그냥 예. 이제 점을 본다. 네. 뭐이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근데 남편 출세를 위해서 아이를 강제로 낙태를 네. 시킬 수 있다는 네. 것은 이건 보통 사람이 네. 아닌 거예요.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저한테 이걸 연결시켜 주신 분도 이제 2년 전에 이제 호주에 최하영 씨하고 이제 서울대 아마 미대 동기로 있는 분이 해줬던 얘기를 이제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건데 네. 우연한 기회에 이제 또 이렇게 이렇게 아는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 몇몇 있는 분 자리에서 이제 한덕수 부인이 이제 화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덕수 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다라고 하면서 누군가 그 얘기를 했는데 마침 자기가 2, 3년 전에 들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저한테 제보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침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신 분한테 저를 아냐고 했더니 안다고 했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제 전화번호를 주고 아마 연락을 좀 하라고 했었는데 며칠간 기다렸는데 사실 전화가 좀 안 왔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그 연결시켜 준 분한테 부탁을 해서 그러면 제가 이제 전화를 이제 하겠다고 했고 예, 그래서 일단 예,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예, 통화가 이루어졌고 뭐 이게 뭐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그럼요. 예, 네. 충격적인 얘기인데 일단 지금부터는 이제 그 직접 최하영 씨로부터 그 얘기를 전해 들었던 예, 그때의 얘기들을 이제 생생하게 저한테 들려주실 건데요. 근데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분은 저희가 제보자를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저를 연결시켜 주신 분도 그렇고 이제 AI로 음성 대역을 음성 내역을 썼다라고 하는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물론 이제 그 이분들은 어차피 뭐 내가 하는 얘기가 뭐 허튼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뭐 드러나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공개되면 좀 안 되죠.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제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음성 대역을 썼다는 점. 이게 이제 음성 변조만 해도 아마 최양 씨가 바로 알아봅니다. 바로 지인이기 알아볼 때문에.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저희가 음성 대역을 썼다는 거고. 어쨌든 그 점을 양해를 좀 부탁드리면서 네. 지금서부터는 양혜영 씨로부터 그 충격적인 낙태에 관련된 얘기를 직접 한번 저한테 들었던 얘기를 직접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녹취는 바로 애를 가지면 출세를 못해서 네. 애를 지웠다는 얘기를 본인이 직접 하는 걸 들었다는 내용을 네.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네. 그 부분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저기 제가 이거 뭐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 한덕수 무슨 대망론이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그때 사람들하고 앉아서 얘기하다가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이런 사람이 국가 수반이 된다고 이렇게 떠들어대는 게 난 사실은 내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뭐라고 그랬더니 우리 교수가 이렇게 연락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때 지금 1900 그러니까 지금 옛날 얘기인데 90년대 전후인 것 같아요. 내가 최하영 씨하고 어떤 일로 단둘이 있었는지 기억이 없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자기는 애를 지웠다는 거예요. 저기 지금 한덕수 부인 네네네. 직접 본인이 예, 본인이 직접 같이 얘기를 해. 그 당시에 둘이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는 애를 가지면 남편이 출세를 못한다고 그래서 애를 지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아나요? 모르죠. 저도 처음 듣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사람이 그렇게 뭐라 그럴까? 그 권력욕이 심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면서 나한테 그걸 얘기해 준 점쟁이 집을 찾아가라고 약도를 그려준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우리가 이제 핸드폰으로 뭐 이렇게 할 때가 아니었으니까 이제 내 수첩에다가 점쟁이 집이라고 이렇게 그려줬어요. 야, 낙태도 참 어처구니 없지만 네. 출세를 위해 낙태한다는 것도 어처구니 없지만 자기 혼자 판단한 게 아니고 점을 봐서 점쟁이가 얘기를 해서 지웠다는 게 그렇죠. 저는 사실 그 국정 그 책임자로서 나서는 그 사람이 점쟁이의 말을 듣고 자기 아이를 낙태를 시키는 결정을 한다는 거 네. 그게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요 얘기를 이제 워낙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좀 시점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시는데 90년대쯤 되는 것 같다. 네. 근데 아까 그 본인이 남편이 이제 승진이 잘 안 돼서 명리학 사주 관상을 직접 공부했다는 시기가 이제 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 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됐었죠. 네. 그러니까 아마 90년대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명리학 공부를 막 시작해서 한참 그 무속에 이제 심취해 있었던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야, 이때 그 점쟁이 말 듣고 네. 애를 낙태를 시켰다는 거 네. 매우 충격적입니다. 네. 그런데 이 여러분들께서 이 신빙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한 이유는 직접 들었다는 네. 얘기 때문에 직접 들었다는 얘기. 직접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누구한테 뭐 소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가 보도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네. 이분은 직접 최하영 씨로부터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점쟁이 집으로 가는 그 약도를. 약도까지 그려줬다 했잖아요. 네. 본인이 쓰는 수첩이 있는데 그 네. 수첩에 직접 그려줬대요. 직접. 그러니까 이런 최하영 것들이 씨가. 신빙성을 높이는 정황들입니다. 네.